그러니까 네, 오늘 동영 3주차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제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학원 촬영한 거 지금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어요. 유튜브 제 채널 재생 목록에 이것도 알아듣기까지 이게 이제 지금 하는 거 제가 계속 올려드리니까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은 불공정한 법률행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무상계약 두 글자로 증여. 증여나 경매는 백사조 적용되지 않죠. 2번은 뭐 처음 보는데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그러면 유상 쌍무 유상이란 말이죠. 단독행위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데 2번은 몰라도 되겠습니다. 일단 2번은 잘 모르겠어요. 3번 보시면 3번의 정답이 나와 있죠. 경매는 법률 규정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경매는 백사조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처럼 모르는 지문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안 본 지문은 정답이 거의 아닙니다. 정답은 다 우리가 본 것 안에 있습니다.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공박, 경솔, 무경험은 뭐든지 행위 당시 맞아요. 뭐든지 행위 당시가 다 기준이죠. 다음 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 안 되죠. 근데 유효처럼 전환은 가능하고 추인은 안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아무튼 시험에 불공정행위를 냈다 그러면 그 시험 쉽게 낸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시험도 이제 이거 나오면 좋겠죠? 그럼 그게 쉽게 낸다 이 말이에요. 어렵게 내려면 백서조 내지 않습니다. 시험에. 다음 2번에서 이제 2번이 상당히 어려웠죠? 2번은 우리가 모르는 지문이 두 개 남았는데 통정의 표시 기초에서 새로운 법률상 이강이 맺은 제3자,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과목이 틀리라고 4문제 이상 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문제죠. 이제 틀리라고 낸 거 이거. 틀리라고. 자, 1번 보시면 자, 7번 보세요. 이 진짜 채권이 있어요. 진짜 채권. 진짜 채권이 있으면 갑이 채무자고 우리 채권자라 해보세요. 이 채권자가 이 진짜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재산이 없는 것처럼 진짜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가장 양도인, 얘가 가장 양수인. 그러면 이제 자 1번으로 오시면 채권이 진짜 채권이죠. 진짜 채권. 가장 양수인이 병이죠. 병으로부터 추심이 뭐죠? 받아낸단 말이죠. 받아낸다. 돈 받아낸다. 그럼 돈을 받기 위해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제3자인가? 그러니까 이자로부터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이 채권을 추심을 위해서 양수한 자. 누리팔리는 추심을 위해서 양수한 자는 근원 똑같은 놈을 봐요. 얘는 누구를 위해서 추심하는 거죠? 병을 위해서, 이자를 위해서 이걸 추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 양수인과 이자를 위해서 채권을 추심하는 자, 이자는 똑같은 사람으로 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 추심해요? 이 사람이지. 그래서 둘이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고 아마 기본서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동일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리라고 낸 겁니다. 이건 우리 기본서도 없을 겁니다. 아마 요약집에는 당연히 없어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동일시한다. 그러니까 동일시하니까 가장양도 당사자로 봐야겠죠. 제3자 아니다. 모르는 거 패스하면 됩니다. 이해 안 되면 패스하세요. 다음 이제 우리는 2번, 3번, 4번이 시험에 많이 나왔죠. 특히 2번, 3번이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2번은 자 가장행위, 가장 근저당 설정 이게 허위 표시 가장행위죠. 위에다 믿고 그것을 가압류한 자, 얘는 제3자죠. 허위 표시가 먼저 있고 그 후에 나와서 제3자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험에서 자, 저같이 가르쳐 보세요. 여기까지를 한 단어로 가장 채권이라고 냅니다. 이 가로를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가장 채권이라고 몇 번 나왔어요. 가장 채권을 이렇게 길게 늘릴 수 있단 말이죠. 가장으로 근저당했단 말은 가짜 채권도 만들었겠죠. 그러죠? 그러면 가장 채권이 있고 뒤에 나왔으니까 제3자다. 그 다음 2번, 3번도 우리 시험에 이것을 가장 전세권이라고 낸 적 있어요. 써도 돼요. 이걸 뭐라고 냈다? 가장 전세권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허위 표시니까 그 뒤에 나와서 얘도 제3자다. 제3자.
다의 표시 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번, 3번 이 표현 자체는 우리가 처음 보지만 우리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요약집도 이대로 딱 써있어요. 이렇게. 다음 4번 가장매매, 가장행위죠.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예약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해서 가등기 한 자. 그러면 가장매매가 언제 수행한 가등기 했죠? 가장매매 후에 나와서 제3자, 제3자다. 얘들은 다 가장행위 후에 나와서 제3자가 됩니다. 아무튼 2번, 3번 우리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죠. 그리고 파산관제에는 제3자도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래서 2번, 3번은 꼭 알아두시고 5번은 이제 몰라도 되는데 5번도 처음 봅니다. 근데 나는 더 알고 싶은데요. 그럼 1번과 5번이 헷갈리거든요. 그럼 저는 더 알고 싶어요. 그러면 1번을 하세요. 1번. 정답으로 나왔으니까. 그래도 알고 싶은데 그러면 5번 하시고. 근데 1번까지만 하세요. 그냥. 2, 3, 4, 5, 1번까지만 하세요. 그냥. 5번은 그냥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참고로 봐볼게요. 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양수. 그러니까 채권은 진짜인데 가짜로 양도했죠. 양수한 자의 채권자가 면 가장양수가 나오고 채권자가 이제 제3자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추심 명령 받은 경우 그 채권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부동산을 우리가 보증금 3억이 임대차했어요. 그럼 우리는 3억이라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죠. 우리는 3억이라는 보증금 반환 우리 채권이 있습니다. 그 채권을 가짜로 양도했죠. 그 보증금 3억 받을 채권을 가짜로 양도하면 이게 가장행위죠. 얘가 이제 가장양도인, 얘가 가장양수인. 아까 이자를 위해서 1번은 추심을 위해서 양수받은 자 제3자 아니라는데 이제는 병에 대한 채권자가 있어요. 병에 대한 채권자. 그럼 이자를 동일시하면 되겠어요? 지금 정이 보기에 돈 안 갚으면 때려 죽일 놈이고 병은 정 도망 다녀야 되고 동일시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정은 병에 대한 진짜 채권자예요. 진짜 채권자. 그러니까 그 진짜 채권자가 이것을 보증금 이것을 압류 추심했다. 그러면은 제3자가 됩니다. 얘는 제3자다. 채무자와 채권자를 동일시할 수 없죠. 얘는 때려 죽일 놈이 지금 돈 안 갚은 놈 동일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수한 자가 병이죠. 병. 병은 채권자 정이 있다. 정. 그럼 지금 병은 정한테 돈 안 갚고 있죠. 동일시에 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채권에서 압류 또는 추심 명령하면 그 채권자 정은 제3자이다. 그래서 1번, 5번 중에 굳이 하나를 더 하고 싶으면 1번 하시라고요. 정답으로 냈단 말은 그 지분을 더 중요시 여긴 거죠. 아무튼 2, 3, 4만 정확히 하면 됩니다. 거기서 좀 여유를 부린다면 1번까지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2번은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3번 차고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이제 1번을 보고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지난 동영 2회 때 자연적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뭐였죠? 표시무예. 표시무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취소 X. 그래서 맞았네요. 자연적에서 대표적인 예가 뭐다? 오표시무예. 오표시무예 하면 뭐가 떠올라요? 차고 취소 X. 차고 취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표시무예를 항상 차고 취소 X 외우라는 이유가 이 어떤 문제도 커버할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예가 오표시무예다. 오표시무예 하면 항상 우리가 차고 취소 못한다고 외웠죠? 그래서 차고 취소 못하는 데서 맞았습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게 이제 올해 변리사 변형인데 이번 여기 점이 변형이라 그랬죠? 점 찍어놓은 게 우리 시험과 상관없어 뺐는데 이제 2번 보기 전에 3번을 보시면 3번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3번이 뭘 물어본 거죠? 해치입니다. 해치할 수 있다. 3번이 뭐예요? 해치할 수 있다. 그래서 3번의 해설이 2번이죠. 제가 일부러 2번 지문을 2지문을 낸 이유가 3번 해설이 2번이에요. 2번. 자, 2번.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 해지한 후 그럼 해치할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어야겠죠? 해치 나오겠구나. 그 외에도
매수인은 계약에 해지했다는 불이익을 명령해서 중요무착오로 취소하면 무효가 되잖아. 취소하면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취소하면 무효가 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 지문을 이렇게 짧게 줄일 수가 있네. 이렇게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치를 알고 있었지만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또 헷갈리잖아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돼. 정말로 시험 보고 나서 내가 아는 건데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 4주 동안 그 쇼크를 지금 미리 받는 거예요. 지금 저도 이 3번을 보고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 정말로 감탄했어요. 정말로 어떻게 이런 질문을 만들었을까. 그래서 일부러 제가 2번을 이걸로 바꾼 겁니다. 지문을 3번 해설로 같은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 다음 이제 4번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이 일부네요.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이제 일부 취소라는 건 일부 취소에 관한 우리 민법 규정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무효 규정을 유추 적용해요. 일부 취소는 우리 민법이 없으니까 137조 일부 무효 법리를 유추해서 일부 취소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뭐 3번은 4번은 뭐 특별히 틀려보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럼 5번에서 예술품 위작이 가짜죠? 가짜를 진품 진짜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이작을 가짜를 구입한 매도인에게 물건 하자니까 선이 뭐가 싫으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럼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면 착오 취소할 수 없나요? 취소할 수 있죠. 우리 여러 번 공부했잖아요.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자와 상관없이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걸 낸 거죠.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 자와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말은 싹 필요 없는 거죠. 이 투지는 싹 필요 없는 거 이거. 그냥 우리 뭐만 하면 된다? 매수인이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는 상관없이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할 수 있다. 이걸 낸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말든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권 배제되지 않는다. 지난 통영 2주차에서 나왔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이런 식으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다음 사기 강박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시가 나오면 시가는 정해진 거 없죠. 착오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죠. 그래서 기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았습니다. 2번은 자 칠번 보세요. 이제 110조 2항에서 갑이 을과 매매하는데 제3자 병이 사기 강박합니다. 근데 병은 자 갑의 피용자 종업원이에요. 피용자가 종업원. 그러면 갑이 사장님이란 말이고 병이 종업원이죠. 그러면 사장님과 종업원 동일시할 자입니까? 적대시해야 돼요. 적대시하겠죠. 사장은 일 더해, 일 못해, 월급 올려줘, 월급 깎어. 동일시할 수가 없죠. 그래서 피용자는 여기서 말하는 제3자가 됩니다. 대리인은 제3자 아니라 그랬죠. 대리인은 제3자 아닌데 단순한 피용자는 제3자입니다. 제3자. 그냥 종업원이에요. 그럼 2번 상대방의 갑 사장님의 종업원은 제3자의 사기에 관한 민법 110조 2항이 정한 3자에 해당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2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은 제3자가 아니지만 종업원하고 사장님을 동일시할 수 없죠? 제3자에 해당합니다. 2번은 알아둘 필요 있어요. 아직 시험에 안 나왔지만. 자, 3번. 제3자 사기 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행위 사기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취소할 필요 없다고 했죠. 취소하든 못하든 불법 행위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4번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동기차오가 발생한 경우 사기 취소, 차고 취소 둘 다 경합, 둘 다 변전할 수 있죠. 5번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 요건을 갖춘 경우 그 다음 취소하면 무효가 돼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생기고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이건 둘 다 경합하는 거죠. 둘 다 인정된다. 단 둘 중에 하나만 주장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이었습니까? 2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 옳지 않은 거죠. 1번 의사표시 발신 후 유효죠. 유효. 피해자가 사망하여도 유효. 사망하였다면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도달하면 무효. 틀렸죠. 유효.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꼭 맞춰야 되죠. 이런 문제 틀리면 절대 안 되죠. 어찌려고 맞추라고 주는데. 2번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관에서 도달주의를 규정하는 민법은 임의규정 맞아요. 임의규정.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아무 약정 없을 때 도달주의죠. 3번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사표시 수령을 거절하였더라도 상대방이 의사표시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 그럼 유지 가능하죠. 그럼 도달이 되는 거죠. 효력이 있습니다. 4번은 X. 재단법인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5번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고 있는 범위에서 수령 무능력자 맞죠? 제한 능력자는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다고 보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번 대리 나왔습니다. 대리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이 125조. 125조.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어떤 자가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와 법률행함이 있어서 본인이 그 자가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인, 무권 대리인, 표현 대리인, 표현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소유하였다는 표시를 그 3자에게 했어야겠죠. 그래서 1번은 뭐 특별히 틀려 보이지 않습니다. 자, 2번 우리가 외웠어요. 뭐라고 외웠죠? 표 있다. 복대리 나오고 그냥 표현 대리 나오면 있다 된다. 3번 126 기본 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등기 신청 대리권은 공법상 권리죠.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 네, 4번입니다. 4번은 가서 매매하라 그랬죠. 그럼 해지할 권한은 없습니다. 5번 지난 2주 나왔죠? 135조.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가 A 작은아버지, A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무권대리인에게 규칙세가 있어야 틀렸죠. 없더라도, 고유가실 없더라도 135조 책임 인정된다. 그래서 무과실 책임했죠? A 작은아버지. 그래서 이게 정답이죠. 지난주에도 나왔잖아요. 그 다음 이제 7번입니다. 자, 복대리 나왔어요. 그럼 복자 잘 보시면 복자 받침이 기역자죠? 기역담이 뭡니까? 그럼 니은으로 빨리 바꿔요. 그럼 본인의 대리인이죠?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이번 복대리인은 본인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죠?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권리 의무 없다 틀렸죠? 대리인과 똑같이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3번 복대리인이 선임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 범위에서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죠. 둘 다 각자 대리하는 거죠. 4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다. 그럼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럼 복대리권도 따라서 소멸합니다. 5번이 뭘 물어봤죠? 아까 암기법. 복표에 있다. 암기법.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그래서 맞았습니다.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그리고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된다 그랬죠? 기본 대리권. 그래서 이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 이것도 기본 대리권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생각할 수 있다. 그 내용 이것도 아까 복표에 있다 같은 내용입니다.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된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아까 앞 문제도 복표에 있다 나왔죠? 두 문제를 잡혔습니다. 그 다음 이제 8번 표현들의 설명 옳은 겁니다. 1번이 125조죠. 사회통령상 대리권을 추다로 써 있는
직합이나 명칭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 이것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 적 없어요. 대리권 준 적 없죠? 그럼 을이 시민들한테 저는 갑의 대리인이에요. 저는 갑의 대리인 뭐 총판점이에요. 이런 말을 막 사용하다녀요. 이런 말을 사람들한테. 그 사실을 갑이 알았어요.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대리권 준 적도 없는데 을은 저는 갑의 총판점이에요. 갑의 대리점이에요.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찢어버려야지. 근데 알고도 내버려 두더라고요. 알고도. 그럼 제3자가 보기에 대리권 준 걸로 오인할 수 있죠. 알고도 내버려 두면 그것을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함이나 명칭을 우긴 승낙했잖아요. 이걸 알고도 내버려 뒀죠. 그러면 대리권 수요 표시로 볼 수 있다. 125조에 관한 판례죠. 그 다음 기본 대리권 무조건 다 돼요. 그냥 기본 대리권 될 수 없다. 이 문장 그냥 무조건 틀렸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고 99%라 했죠. 그 다음은 3번도 시험이 아주 많이 나왔죠. 대리행위가 강행복 기반의 무효라면 표현대리 될 여지가 없습니다.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를 이행해야 되니까 행위 자체는 유효해야 됩니다. 다음 4번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는 무권대리라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5번 과실상계는 교통사고처럼 손해배상 산정할 때 적용되죠. 표현대리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무권대리를 이행하는 거니까 과실상계 법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설령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 책임이 깎이지 않는다. 맞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다셔야 된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5번은 우리 시험이 4번, 5번은 우리 시험이 엄청 많이 나왔죠. 3, 4, 5는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이 많이 나왔습니다. 2, 3, 4, 5. 2, 3, 4, 5는 엄청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1번이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2, 3, 4, 5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이겁니다. 갑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상 2번 무슨 시간에 공부하죠? 2번 무슨 시간에 공부해요? 중개사법이 나오죠? 중개사법. 공법이 아니에요. 중개사법. 그 다음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는 자신 소유 X토지를 을에게 매매한 계약을 체결하 있다. 아직 토지거래가를 받지 않아 지금 유동조무의 상태였네요. 7번 보세요. 그럼 유동조무에 나눠서 유동적이란 당사자가 허가 협력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일단 무효는 계약상 아무 일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허가 협력이 나오면 모르는 말 나와도 무조건 있다 된다 하시고 계약 내용이 나오면 모르는 말 나와도 없다 안 된다면 됩니다. 그럼 허가 협력하라고 소송으로 구할 수 있어요. 허가 협력 안에서 손해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그 손해배상액을 예정해도 유효입니다. 뭐든지 할 때 하면 돼요. 딱 하나 해지만 못합니다. 해지는 주된 의무를 불이행할 때 하죠. 허가구역에도 매매했죠 매매. 그럼 돈 주고 등기가 주된 의무입니다. 허가협력은 부수적 의무라 저걸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해제는 못하면 이거 딱 하나만 못해요. 다음 밑에는 100% 없답니다. 무효니까 이행 청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채무불이행 나올 수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해제도 못합니다. 여기 밑에는 100% 없다요. 여기 위에 하나만 딱 주의하세요. 그럼 이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죠. 옳지 않은 거. 그럼 1번 갑은 허가 전에 의뢰 대금 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지할 수 맞죠? 해지할 수 없다? 계약금 해지할 수 있지만 채무불이행 해제 못합니다. 둘 다. 2번이 정답이죠. 허가협력의 선이행 의무. 허가가 나오면 이제 돈 줄게 후이행 의무죠. 이게 정답입니다. 2번은 우리 시험에도 엄청 많이 나왔죠. 3번 갑과 을이 허가 신청 절차 협력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 그러면 계약 이행 쪽이에요? 허가 협력 쪽이에요? 협력 쪽이 허가 협력? 있다 유효 있다. 허가 쪽이니까 다 있다 그랬어 뭐든지. 계약 쪽은 이거 없거든요. 손해배상 이거. 그래서 허가 쪽이라 유효 맞았어요. 유효. 허가 쪽이니까. 유효 있다. 다음 4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을 위반했죠? 그럼 뭐 할 수 없다?
해지는 할 수 없다 그랬죠? 이거 딱 하나 주의. 주된 의무를 해지하는 것이고 허가협력은 종된 의무라 부수적 의무라 해지는 못한다. 이거 딱 하나 주의하라 그랬죠? 그 다음 5번 갑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허가 쪽인가 계약 쪽인가 잘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조건기한 설명 오는 겁니다. 1번 ke한이형 외웠죠? ke한이형 형성권적이죠? ke한이형 성적이 좋아요. 2번은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지난 통영 2주차에 나왔죠. 2주차 과실로 이건 죄송합니다. 그거 아니네. 2번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2번 7번 보세요. 갑부동산을 을가 임대차 했죠. 임대차가 끝나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해야겠죠. 임대인이 이걸 제3자에게 임대차에서 제3자에게 받은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럼 제3자에게 임대한다는 사실, 이 사실이 발생할 게 확정적입니까? 불확정적입니까? 그렇죠. 평생 임대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보증금 주는 기한으로 정했는데 다행히 임대차 있습니다. 그럼 그날 을에게 보증금 줘야겠죠? 근데 저 X가 불타 없어져 버려요. X가 불타 없어지면 절대로 임대차 할 수 없죠. 이때도 을에게 보증금 줘야 안 줘요? 당연히 줘야지. 절대 임대차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보증금 줘야겠죠? 그래서 둘 다 기한이 돌아간 것으로 본다. 그럼 처음엔 당연히 불가능을 내겠죠? 그럼 자 2번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 불타 없어져 버렸죠? 그때도 돌아간 것으로 봐야겠죠? 을은 당연히 가서 보증 받아야겠죠? 자, 3번이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는데 지난 2주차 나온 거. 지난 2주차에 과실로 아버지가 수면제 먹일 수 있다 그랬죠? 지난 2주차에 과실로 아버지가 수면제 먹일 수 있다. 자, 7번 보세요. 이제 150조 1항에서 자 이겁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올해 시험 합격하면 부동산 준다 그랬어요. 내 시험 전날 수면제 먹여서 아들이 시험 못 봤어요. 아들은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그럼 1항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받을 당사자 아버지죠. 아버지는 조건이 성취되면 부동산을 뺏기니까 불이익당하죠. 그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수면제 먹였죠? 수면제 먹였죠? 상대방 아들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로 수면제 먹일 수 있고 자 지난주에도 시험 잘 보라고 영양제를 물에 탄다는 게 과실, 실수로 수면제를 타버렸습니다. 그래도 아들은 합격했다고 주장해야겠죠. 그래서 그게 조건 성취로 불이익받을 아버지가 실수로 수면제 먹였죠. 수면제 먹여서 시험 못 보게 하면 상대방은 조건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지난주에 나왔던 거죠. 올해 나오긴 해. 지금 타시험에 2번 나오네 이렇게. 올해만 타시험에 나올 수 있겠네요. 그 다음 4번 기한은 절대 소급표서요. 기한은 그러니까 4번 같은 지문도 우리 시험에 아직 나온 적 없죠. 기한부 법률행위 당사자가 기한 도래력을 도래전으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한다. 틀렸어요.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다. 이걸 조건으로 할까 맞죠? 조건부 행위는 소급이 없지만 당사자가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 그 의사에 의하죠. 기한은 절대 소급이 없어요. 틀렸습니다. 이걸 조건으로 바꿔야 됩니다. 5번도 아직 시험에 안 나왔죠. 근데 동영 1주차에 나왔어요.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자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 내 속마음 조건 의사와 그걸 상대방이 알려야겠죠. 표시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조건 의사가 있더라도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그럼 상대방이 알까요? 모르겠죠? 그럼 동기가 내 마음속에 불과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될 수가 없다. 당연히 표시해야 상대방이 알아먹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죠. 5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예, 그 맞죠. 조건은 예외적 소급이 있다. 그죠? 다음 이제 물건으로 옵니다. 11 물건 객체 설명 옳은 거죠? 1번 지상권은 물건이 권리죠, 권리. 물건이 아니므로 맞았죠? 그렇지만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 두 가지는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죠. 지역권 X. 2번 첨보입니다. 2번 첨봐요. 근데 정답으로 냈네. 자, 양도담보는 동산, 부동산 가능합니다. 양도담보는 저당권하고 똑같아 했죠. 저당권은 동산에 설정할 수 없어요. 근데 양도담보는 동산, 부동산 가능합니다. 처음 들으신 말 아니에요. 수없이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을까? 우리 관습법상 물권 외웠나요? 뭐라고 외웠어요? 그 양이 동산 양도담보였어요. 그 양이 뭐라고요? 동산 양도담보. 부동산 양도담보는 법에 있죠.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덕인 담보법 있잖아요. 그건 관습법이 아니죠. 관습법은 법이 없는데 판례가 인정한 거. 그러니까 동산은 법이 없어요. 부동산 양도담보는 가등기 담보법 있잖아요. 이거 우리가 관분양 외웠죠? 관습법상 법정시상권, 분묘기준권, 동산 양도담보. 그래서 양도담보는 동산도 가능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건 처음 보는데 이게 뱀장어요. 뱀장어. 그럼 양어장에 여기 만약에 50평이라면 뱀장어가 있겠죠. 그럼 50평 안에 있는 뱀장어 판다고 해보세요. 그거 몇 마리인데 셀 수 있을까요? 지구가 멸망해도 불가능하겠죠. 그럼 어떻게 팔까요? 그거 싹 갖다 키로 몸무게 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냥 이래 파는 거예요. 여기 50평 안에 있는 뱀장어 전부 뭐 5천만 원 이래 파는 겁니다. 안 그러면 뱀장어 몇 마리인지 셀 수도 없고 목에도 못 치잖아요. 그러죠?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 50평 안에 있는 뱀장어 전부 뭐 5천만 원, 4천만 원 그렇게 파는 겁니다. 몇 마리인지도 못 세고 몸무게 못 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말해요. 공시할 수가 없죠. 유동, 뱀장어. 이것도 저당권 대신 양도담보 목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어장 하는 사람은 돈이 필요한데 그 양어장 그 건물 얼마나 싸겠어요? 그 건물 맡겨봤자 은행에서 돈 10원나 밀려집니다. 뱀장어 1kg에 막 몇십만 원 되잖아요. 그럼 이 비싼 뱀장어를 담보로 돈을 빌릴 필요가 있죠. 그때 양도담보 같은 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처음 보지만 맞았어요. 다음 3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니지만 저당권도 담보물권, 질권도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 둘 다. 그러니까 두 담보물권은 서로 다른 물건이지만 하나 물건에 동시에 성립할 수는 이건 없어요. 네, 3번은 우리 시험범위 아닙니다. X. 3번 X. 그러니까 이 지문은 2번, 3번에서 찍었어야 됩니다. 2번, 3번은 처음 보니까 여기는 2번, 3번에서 어차피 찍었어야 돼요. 실제 시험에서. 이게 나왔다면. 근데 1번에다 찍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 다음 4번, 5번 우리가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2번, 3번에서 찍어서 운이 좀 맞았고 운이 안 좋으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럼 4번 토지 소유권은 토지 상하이 미침으로 맞았죠? 근데 지상공은 일부만 구분 소유권 가능하잖아요. 구분 지상권 가능하죠?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5번은 우리 민법에서 한번 최근에 나왔죠? 자, 기술적인 착오 없이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실 경계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 중에 뭐에 따르죠? 지적도 경계, 지역도 경계. 그래서 현실 경계 틀렸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건 기술적인 착오로 인해서 나왔어요. 우리 민법, 중개사 민법. 기술적 착오로 인하여 지적도 경계와 현실 경계가 다르면 그땐 예외적으로 현실 경계입니다. 왜냐면 도면 자체가 완전히 틀어졌으니까 기점을 잘못 선택해서 도면이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럼 그 지적도 믿을 수 없죠? 그때는 기술적 착오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현실 경계. 기술적 착오가 없으니까 원칙대로
도면상 경계, 지역도 경계했다는 거죠. 그래서 공시법 내용이 우리 민법에 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머지를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 3번을 처음 봐서 둘 중에 하나 찍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로 오겠습니다. 자,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입니다.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유효. 부합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무효인 게 딱 두 개입니다. 뭐라고 배웠죠? 그렇죠. 허중중 무효였죠. 허중중 무효. 그러니까 중간 생략 등기 원래 유효예요. 원래 유효. 언제만 무효죠? 허가구역 무효. 이중보존 등기도 무효입니다. 그래서 허중중 무효, 허중중 무효. 허중중 아니면 다 유효란 말이네요. 그리고 이런 내용 했습니다. 5, 6월 달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우리 매매대금 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다 교부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가지고 등기하면 끝나는 건데 이 귀중한 소리를 을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걸 을이 다 잃어버렸어요. 갑, 등기서류 다시 줘야 될까요? 안 줘도 될까요? 그러면 안 주고 돈 다 먹어요? 그럼 소유권도 갑이 갖고 돈도 가져요?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줘야 되는데 을이 잃어버렸으니까 을이 갑이 안 줘도 된지 알고 에라 모르겠다. 을이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해버렸습니다. 위조의 소리. 그럼 이거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유효입니다. 유효. 그러니까 정당하게 매매했죠. 을은 돈 줬죠. 그럼 갑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을 앞으로 등기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실체관계 부합하죠. 이거 허중중 아니죠. 그러니까 유효예요. 그러니까 허중중 아니면 다 유효.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조에서 무효란 이런 등기할 원인이 없으니까 위조에서 무효입니다. 이런 등기할 원인이 없으니까 위조하면 무효예요. 여기는 을 앞으로 등기할 원인이 있고 돈 다 줬잖아요. 그럼 등기는 무조건 을에게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럼 허중중 아니죠. 그러면 유효. 그러니까 허중중을 꼭 외우란 말입니다. 허중중 아니면 유효. 을에게 오게 돼 있으니까 유효입니다. 이거. 허중중 아니면 다 유효예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2번. 등기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등기 효력 발생 요건이지만 존속 요건은 아니죠. 2번 이제 허중중 무효. 이게 정답이죠. 동일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중고된 경우 그럼 선등기 유효, 후등기 무효에서 맞았어요. 후등기가 실체관계 부합해도 무효. 그게 아까 허중중 맞았습니다. 이 정답. 자, 3번은 말소 청구는 멸치 물권적 청구권. 멸치 기억나죠? 말소 청구 물권적 청구권. 나가리에 의하면 나가리 되면 물청이죠. 소유권의 물청. 4번이 이제 그거죠. 4번. 소유자의 대리인 그놈이지. 토지를 척부하기 매수했네요. 매수인에게 등기 오게 돼 있죠. 이제 소유권 이해 등기가 위조했더라도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면 유효. 소유자든 대리인이든 누구한테나 정당하게 샀죠. 적법하게. 그럼 아까 위조됐더라도 유효. 허중중 아니니까 유효. 4번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 없죠. 5번 무효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뭐든지 명시하게 한다면 무조건 틀렸다 했죠? 명시 묵시 가능하다. 정답은 2번 허중중입니다. 이제 4번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다음 칠판 보겠습니다. 이제 등기 청구 소멸시효인데, 자,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우리 등기 안 하고 점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고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아직 물권자 아니죠? 채권자가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 앞에 갈게. 갑부동산을 을과 매매하고 우리 등기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돈 주고 점유는 받았습니다. 그래도 절대 소유자 아니죠. 그래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그렇죠. 점유라도 하고 있는가 하지 않고 있는가. 이 을은 매수인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행사하지 않으니까 이 채청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이거 없애버린 거죠. 우리 판례가 이율은 달리 봤어요. 이는 돈 주고 점유라도 하고 있네요. 그럼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건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례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돈 주고 등기 안 합니까? 그런 적 없죠. 이건 해방 직후로 가라 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갑이란 농부가 을이란 농부에게 농지를 돈 받고 팔았어요. 그러니까 농사는 을이 짓잖아요. 농사는. 근데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몰라서 못한 겁니다. 뭔지 몰라서. 그런다 해서 이거 채권이라고 10년 지나서 소멸시효로 다 없애버리면 이 수많은 농부들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니까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말을 만든 게 점유라도 하고 있으면 이거 50년 지나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는 병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병한테 팔았습니다. 그럼 병이라고 등기 뭔지 알까요? 몰라요. 병이 농사는 짓고 있습니다. 그럼 자, 아까까지 우리 점유하니까 이거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았는데 병한테 점유를 넘겨주니까 이제 우리 점유를 상실했네요. 그럼 상실한 때부터 이거 소멸시효 진행할 것인가 문제가 됩니다. 네, 만약에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이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가정하면 그럼 이날부터 10년 지나면 이거 없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면 그럼 병이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점유를 상실해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줘서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여전히 이거 소멸시효 여전히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해방 직후에 등기가 뭔지 모른 을과 병 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판례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병까지는 시험에 안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이건 시험에 많이 나왔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양도 이게 450조인데 자 지명을 빼고 읽으라 했어요. 채권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럼 채권양도로 대항력이 생기려면 둘 다 있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즉 을이 갑에게 3억 채권 있는데 병한테 3억 채권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갑이 채무자가 알아서 끄덕끄덕 승낙해주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대항할 수 있으니까 병이 직접 3억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아까 이거 채권이었죠? 채청? 여기에 적용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결론 이 450조 여기에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결론입니다. 갑부동산을 을에게 매매했는데 을이 등기 안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이 있죠. 이걸 병한테 양도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항상 갑남 을료를 예를 들었어요. 갑남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서로 산대요. 매수 대기자가 엄청 많은데 갑남이 특별히 을료에게만 팔았어요. 가격도 5천만 원 깎아주고. 아니 지금 서로 살려고 그러는데 가격을 올려야지 가격도 5천 깎아주고 을료에게 팔았습니다. 왜 팔았어요? 꼬시려고. 그래서 을에게 등기 청구를 받아야 을을 만나서 뭔가 하겠죠. 그러죠? 근데 우리 갑 동의 없이 조직폭력배한테 양도하면 돼, 안 돼요? 그 조폭이 청구하면 얼마나 갑 황당해요? 안 됩니다, 이것은. 갑 동의 승낙 없으면 안 돼요. 통지만으로 안 됩니다. 갑은 지금 을을 만나려고 을에게 팔아서 을에게 청구 받아야겠죠. 근데 지멋대로 조폭한테 양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50조를 여기다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는 갑남을료를 생각하세요. 근데 취득시효는 또 달라요. 취득시효. 갑토지를 우리 20년간 점유해서 시효 완성했습니다. 그럼 등기초원권 채권이 있는데 얘들은 둘이 얼굴 알까요? 모를까요? 뭐 지나가다 혹시 몇 번 봤을지 몰라도 모를 수 있죠. 갑은 우리 예쁜 여자인지 우리 조폭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이 예쁜 여자인지 알고 팔았잖아요. 여기는 갑은 우리 예쁜 여자인지 조폭인지 몰라요. 누구에게 등기 청구받든 갑은 특별히 상관없죠. 그래서 우리 갑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지만 해주면 끝나요. 통지만. 여기는 둘 중에 하나 있으면 되네요. 여기는 아까 450조가 적용된다. 그럼 450조를 통상의 채권 양도 범위가 아까 450조 따라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갑남이 을려에게 팔았죠? 그럼 갑동의 없이 조폭한테 양도할 수 없다. 여긴 갑은 우리 예쁜 여전히 조폭인지 모르니까 누구한테 등기 청구받아도 특별히 상관없기 때문에 갑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다. 두 개 다릅니다. 우리 시험은 이쪽만 나왔거든요. 이쪽만. 아직 이쪽은 안 나왔어요. 중간 생략 등기 나왔지만 이쪽이 안 나왔습니다. 네, 이제 이게 간평이 나왔으니까. 자, 이제 부동산 매매 계약으로 인한 등기 청구 설명 옳은 걸 물어봤죠? 기억. 기억은 어떤 말이 중요하죠? 점유하면 소멸시 진행하지 않는다. 니은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니은 부동산 매수인 갑이 목적 부동을 인도받을 일을 사용수익이 점유죠? 같은 말이죠? 그러면 소멸시 진행하지 않아요. 네, 을에게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켰네요. 그럼 갑은 이제 점유를 상실했더라도 여전히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아까는 약간 우리가 본 거 병이죠. 병이죠. 병. 을이 아니라 병. 아까 두 개 나란히 봤잖아요. 그 다음 디귿이 시험 안 나왔어요.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내기 초용권. 매매니까 갑남이 을려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 성질상 양도가 제한됩니다. 갑남이 애트다만 말해야 돼요. 양도의 채무자가 아까 갑남의 승낙이나 동일 유한돼서 맞았습니다.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죠. 이거 점수는 60점 맞으면 아주 잘하신 거예요. 뭐 60점 맞으면 학교 가지 뭐 괜히 80점 맞을 필요 있어요? 그리고 꼭 이맘때 되면 저 학기론 포기하고 민법에 올인할래요. 저 책임 못 져요. 학기론 하셔야 돼요. 꼭 민법 65점 맞고 개론이 40점 맞고 떨어지겠다 꼭 저를 요구해. 민법 65 맞으면 저는 잘한 거죠. 꼭 민법 65점, 개론 42점 맞아서 꼭 민법 선생님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민법 65점 맞으면 저는 할 만큼 한 거네. 그러니까 개론 포기하지 마세요. 개론이 쉽게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씩 꼭 하셔야 돼요. 골고루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물론 개론 민법 중에 뭔가 좀 더 열심히 하는 과목이 있겠지만 다른 과목을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좋은 망인데 늦어요. 그러니까 개론하셔야 되고 탄력성도 문제가 쉽게 나올 걸 대비해서 쉬운 것만 하시라고. 예를 들어 쉬운 것만. 다 하지도 마시고 어려우면 쉽게 나올 걸 대비해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점유 설명 옳지 않은 겁니다. 지난 동요 2주 차에 느꼈잖아요. 민법 믿으면 안 되겠다고. 자, 일부러 2주를 제일 어렵게 냈어요. 1주는 좀 쉽게 2차 포기할까 봐. 2주는 좀 일부러 어렵게 학교론 버릴까 봐. 제가 다 계산이 있어요. 이게 그냥 문제를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네, 14번 점유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점유 매개자 예를 들어서 누구를 항상 생각하죠? 임차인. 임대인은 자주인데요. 임차인이 타주에서 이게 정답이에요. 임차인이죠? 임차인, 직주점유자. 2번 점유는 사실상 지배로 도덕론도 성립하죠. 3번 건물 부지는 누가 점유하죠? 건물 소유자 맞았습니다. 4번 점유 매개관계 임대차가 소멸하면 간접점유자 임대인은 직접점유자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죠. 5번 점유자는 추정 나오면 과실 없이 들어가면 틀리죠. 과실 없이 없어서 맞았습니다. 무과실은 추정 안 되잖아요. 15번 자주점유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또 나왔네요. 점유 매개자 임차인. 여긴 타주에서 맞았네요. 타주. 그 다음 자중과 타중과 판단 시기는 점유 개시 당시입니다. 점유 개시 당시. 그럼 이번 부동산 매매 당시에는 그 무효를 알지 못하였으나 그럼 자주죠. 매수인은 자주. 그 이웃사정 고려 안 해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자주예요. 그냥 뭐든지
점유 개시 당시만 판단한다. 그때는 돈 주고 샀으니까 자주입니다. 근데 그 후 매매가 무혐의 밝혀지더라도 특별한 사실이 없는 한 매수인은 여전히 자주 맞습니다. 점유 개시 당시. 3번 양자간 등기인 명의탁이 있어서 명의 수탁자는 자주입니까? 타주입니까? 타주죠. 그럼 상속인도 같은 놈이죠. 동일한 놈. 아버지나 자식 똑같죠. 그럼 그냥 다 타주네. 타주? 다 타주. 상속유한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서 맞았습니다. 타주다. 타주. 아버지가 타주면 상속인도 타주죠. 4번 공유토지 전부를 공유자 1인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 지분 비율 범위는 타주겠죠. 타주. 정답 5번에 손들고 있네요. 자주점유 판단 기준인 소유사 의무는 점유 취득 원인이 된 권한의 성질에 의하죠. 그리고 내시무사 결정된 게 아니죠. 객관적 권한에 따르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자,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